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 앞에서 안 떠는 법 제2탄 긍정적 평가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는 사실 2탄을 제작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제작한 남 앞에서 안 떠는 법 발표 불안 해소 영상의 조회수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댓글이 달리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 한 유저분께서 저에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발표 불안은 신경과 가서 약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런 강의나 스피치 학원 다니지 마세요. 네. 네,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제가 시작한다면 약물 치료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 겁니다. 영상에서 원석을 부셔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쥐를 매우 무서워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쥐를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쥐만 보면 으아 하고 소리를 막 치고 놀라서 막 솟아쳤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쥐를 무지무지 좋아하고 귀여워하는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쥐만 보면 귀엽대요. 그냥 그 친구는 거의 모든 동물만 보면 좋아하는데 쥐를 보면서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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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쥐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 제가 또 동물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왜 개구리를 무서워하냐면 어렸을 적 할머니 밭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제가 그걸 긴 나무 꼬쟁이로 막 이렇게 찔러 죽여서 닭모이로 줘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개구리한테 잘못한 게 있다 보니까 개구리만 보면은 으아 하고 막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구리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개구리를 보면 이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거나 혹은 환경을 보호하거나 개구리를 보존하는 단체 등의 기부 및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개구리에 대한 공포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스피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내서 내면과 화해해 나가야 합니다.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남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건 역시 돌고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 누군가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비난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남 앞에 서게 될 때 같은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비난받았기 때문에 대갚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심리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표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남 앞에 서거나 발표를 할 때 나를 응원해주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비판을 해야 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비판을 하는 게 맞는데요. 같은 값이면 긍정적인 씨앗을 많이 뿌려놓는다면 언젠가 그것이 자라서 자기에게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오늘은 남 앞에서 안 떠는 법 제2탄의 긍정적인 평가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그 댓글을 읽고 기분 나빴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또한 그 댓글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스피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역시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긍정적 씨앗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스피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현재 제 직업은 특강 강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나 기업, 학교 등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서 강연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번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주요 출강했던 곳은 고양시청이나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전화 1388, 국립중앙박물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 교육청,
전북과학고등학교 이런 곳에서 강연을 했었고요. 따로 제가 스피치 학원을 운영해서 그 학생들을 받을 만한 여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혹시나 하게 된다면. 다른 분들도 과감 없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3탄, 4탄까지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제가 받지 않더라도 스피치에 관련된 비판이나 견해는 날카롭게 찌르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인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피치의 달인 되세요.